우선 네 분이 각자 생각하는 상반기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뭔가 좀 꼽아주시죠. 아무래도 여당은 이제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가 예. 있을 거고요. 하나만.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아직 멀었고. 예. 오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센스 있게 잘 끊어주셨어요. 이재명 대표님께서 교도소를 가시는 거 아닌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자, 오케이. 이정희 교수님. 저는 뭐 같이 웃으시는데 좋은 그렇게 동조는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향후 정치적 거치가 굉장히 확오돼요. 이게 그 말이잖아요. 저는 조금 차별화돼요. 정치적 거취. 네, 뭐 틀림없는 출마 행보인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상황과 마음이 이제 잘 안 맞으니까 발 따로 입 따로. 발 따로 입 따로. 상황과 안 맞는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마음은 이제 출마하고 싶은데 우선 지금 대통령 임명을 받아서 두 개를 하고 있잖아요. 기후대사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그러니까 이걸 사표를 내고 출마를 하면 대통령과의 이제 일종의 관계죠. 이런 것이 국민들 눈에 또 지지자들 눈에 또 안 좋게 비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부담이죠. 그 족쇄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마할 생각이 있었으면 그때 그거를 하지 말았어야지. 출마할 수도 있는 사람한테 대통령은 왜 그걸 맡겼을까요? 출마를 안 했으면 하고 맡기는, 그래서 그때 교통정리가 시작됐다라고 다 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출마한다는 거는 사실은 대통령한테 반기를 드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집권당에서의 나경원 의원의 스탠스, 다시 말해서 범친윤으로 그렇게 일컬어졌던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처지가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부담스러워서 입이 안 떨어지고 안 있다. 떨어지는데 하나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 결선 투표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지금은 1등인데 김기현 의원이 최근에 처음 출발했을 때 지지율에 비하면은요 몇 배가 지금 뛴 거예요. 상승세가 엄청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의원들이나 이제 조직력이 좀 뒷받침이 되고 그러면은 그거는 추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윤심을 거스르고 혼자서 펴내고 출마를 해버린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 지지율이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아무튼 점핑할 수 있는 대권 후보나 뭐 점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당권 주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결선 투표가 하는데 김기현 나경원이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대권 출마 의지가 없고 그런 사람이 당대표해야 된다고 선언한 김기현 대표로 몰릴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생각 속에는 대통령과의 관계, 이거를 정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들고 나와야 되는 이 부담 하나에 요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당대회에서 선거 그 자체로 놓고 보면은 권성동 의원이 득표를 할 수 있는 길들이 다 막혀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지지도가 너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제원 의원이 있잖아요. 윤심을 팔아서 소위 말해서 의원들 또 조직놀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장제원 의원 때문에 또 막혀 있어요. 내가 윤핵관이요 하기에는 저 윤핵관이 다른 사람과 손잡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인기도 없고 조직적 돌파도 못하고 윤심도 등에 없고 막 캠페인도 못하고 이러니까 선거를 뛸 수 있는 여건, 득표를 할 수 있는 수단과 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권노갑 이 의원님하고 한학압 의원님이 있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 두 분 다 측근이에요. 동계. 그런데 항상 권노갑 의원님한테 한학압 의원님이 밀려. 그래갖고 그걸 먼 훗날 한번 토론을 격정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왜 항상 밀려야 되냐. 이인자냐? 내가 왜?
그런 걸 직접 토로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네.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서 야, 대통령에게 해가 되니 예? 권 의원이 대승적으로 이것을 결단하고 그만뒀다. 이거보다는 하여튼 찝찝하게 정리된 케이스다. 찝찝한 정리. 권 의원이 들으시면 정말 찝찝할 것 같은데. 찝찝하시죠. 인물로 읽고 있는 전당대회판, 이게 인물 중심으로 읽으니까 또 판이 달리 보이네요. 유승민 의원은 지금 출마를 한다면 왜 출마를 할 것인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제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은 하나는 의미 있는 메시지로 정치인 유승민의 존재를 각인시킨다. 분명히 하겠다. 하나는 선전하겠다. 이 두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 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 룰 속에서는. 그 상식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지금 유승민 메시지가 의미하는 거는 윤 대통령 성공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부하고 권력에 기생하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는 총선 폭망한다. 그리고 그거 과거에 우리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 메시지겠죠. 이거거든요. 이게 입증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예. 총선에서 패배로 귀착이 되는데 그게 유승민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력하게 던졌던 그 메시지하고 일치가 되는 결과가 나오면은 길이 열린다? 유승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번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그 역할이라도 전당대회를 민주당도 하는구나.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함께하는 소위 친노라고 했던 이 정치인들이 패족 상황까지 가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주류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가는 세력은 당이 어렵고 선거 승리가 어렵다 그러면은 반대되는 세력에서 이 대안이 나오게 세력. 되는 거고. 그래서 대선 때도 항상 대통령들은 임기 말기에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후보가 대통령하고 차별화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이런 게 있었고요. 대선을 꿈꾸는, 대권을 꿈꾸는 유승민이 진정으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이번에 패배하는 것을 전제로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훗날을 꿈꾸는 의미의 출마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출마해서 패배하고 당이 망하기만 기다리다가 당이 망하면 그때 기회가 온다. 뭐 그런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또 이렇게. 패배죠. 패배가 되면 그거는 후폭풍이 엄청나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성공했구나 느낌이 드는 게, 어떻게 대선 후보 앞두고 토론회 할 때처럼 지금 뜨거워요. 인물 하나하나를 놓고. 그리고 나무당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아니 근데 나무당. 아니 그냥 그 당이 내부 사정을 너무 잘 드러내. 뭘 숨기질 못해. 연고하면은 조홍천 의원이에요. 2016년도에 예. 제가 했던 남양주 지역구에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랬었죠. 저는 불출마하고. 예. 근데 아무 연고가 없어.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 공직기강 비서관 하다가 소위 말해서 문고리 3인방하고 싸우다가 그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너무 막 가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남양주를 지나서 춘천. 여기서 마음의 안식을 얻었다. 이게 연고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연구. 제일 어려울 때 남양주를 어려울 지나갔다. 피난 가서 3일 잔 거보단 더 낫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불출마하고 조홍천 나왔을 때 지지 유세를 예. 조금 격조 있게 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다산 선생의 그 위대한 역작들 이것은 저기 강준으로 유배 갔을 때 거기서 나온 거 아니냐. 어허. 다산이 태어나시고 묻히신 이 남양주 시민들께서 조홍천 의원이 어려울 때 여기 와서 자전거로 달래고 이 다산의 고향에서는 이거 품어야 된다. 진짜 제가 고생하셨네요. 그렇게 격조 높게 그러니까 이 정도 엮으면 진짜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소설이다. 이게 거의 뭐 약장수를 넘어서 사기꾼 비슷한.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기준으로 보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언급한 사람 중에 빠진 두 분은 대권 주자가 아니잖아요. 자신과의 경쟁자가 아니다. 조금 점핑하거나 혹은 대선을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나 뭐 이런 분들은 주로 언급한 것 같고. 아니 그럼 윤상현 의원은 왜 언급을 해?
아니 거기는 이제 대선 주자 견제하는데 예? 언급하는데 그냥 낑겨 들어간 거지. 아니 시내간으로도 대충 낑겨 들어가는데 그리고 모든 기준은 대선이에요. 대선에서 권리적거리는 사람, 경쟁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쁘게 할 필요가 없고. 적대할 필요 없고. 아마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면 네. 그때부터 하여튼 홍준표 입은 한동훈으로 엄청나게 갈 거예요. 이거 관전 포인트인데요. 두고 보겠습니다. 기준은 대선이에요. 자, 네 분이 꼽은 올 한 해 정치권의 빅이슈들 상반기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하고 그 이후 행보, 이걸 꼽은 분이 이제 두 분이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새해 첫 일정으로 양산 평산마을 방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습니다. 여기서 사진 한번 볼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네. 최수석께서는 만시지탄이다. 이런 평을 어디서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 됐는데 뭐 수사 들어오고 당내에서는 사법 리스크 얘기하면서 뭐 대안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 정도 공격받고 막 찔러대면요 당무 제대로 챙기고 현안 대응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하. 그러나 지금 같은 시기에 네. 윤 정권에서 같이 전 정부하고 현재 대표가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을 당대표가 더 앞장서서 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 이런 의미로 만시지탄이라는 얘기를 썼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사실은 이것은 엄청난 사인이죠. 저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보면은 이제 덕담하고 민주당이 잘 해냈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통상적인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거는 엄청난 선물을 한 거죠. 엄청나게 비타민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 작정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작정하고. 근데요, 민주당에서는요, 검찰이 뭐 수사하던 걸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뭐 바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사례들, 그것은 무수합니다. YS 대통령은 뭐 더 했죠, 뭐. 그래서 그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 이런 것이고, 그런다고 무슨 검찰 수사가 무뎌지거나 이거는 바라지도 않고, 그럴 리도 없다고 보는 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내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죠. 듣는 이재명 대표는 아플 것이다. 그렇죠. 근데 정작 정성호 의원은 아니 정말 이 사람을 믿고 이야기한 건데 예. 이 눈빛이 달라지니까 또 섭섭할 수가 있겠죠. 봤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말로 당사자 간에 조금 벽이 쌓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정성호 의원은 마음이 떠나서 한 이야기는 전혀 아닐 거라고 봐요. 당과 대표가 좀 분리 대응을 해야겠다, 전략적으로. 이런 얘기가 팽배하긴 해요, 물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당에서. 그런데 이게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죠. 더더군다나 대장동은 내가 보기엔 처음에 제기하고 이렇게 흔들었던 것이 100이라고 따지면은요. 지금 열도 안 돼요. 그런데 당내에서 그 당시에 대장동 문제 제기를 했던 정치인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그거는 검찰하고 논리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면 검찰의 의도라든가 이런 궤적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야죠.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화도 나고 겁도 나고 가슴도 쿵 소리도 나고 이러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참. 얼굴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재명 대표님은 얼굴에는 다 나와요. 이 정도 관심법과 이 정도 공력이면 천공 선생을 능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왜 가까이 안 하시는 건 모르겠어요. 엄청난 덕담입니다. 당대표를 내려놓는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받는 공격, 검찰 수사 등등등 그동안 뭐
법카부터 시작해서 대장동 뭐 전부 인정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려놓는 순간 인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무죄고 결백하기 때문에 내려놓는다가로 인식될 가능성은 없어요? 아니, 당대표를 왜 내려놔요? 선출됐잖아요. 예. 뽑아준 사람이 있잖아요. 예. 당대표 내려놓는 그 순간 당은 또 혼란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대표 내려놓는 의미를 허롤단신이라도 가서 내려놓고 싸워라 이런 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주문에 그래 내가 죄진 게 있으니까 내려놔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의 다른 의원들 생각하면 좀 내려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소위 말해서 사법 리스크고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는 잘못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총선에 다가가서 그런 문제가 현실화되면 대책도 없이 총선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거 다 예단하고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